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나오는 이 장모인 최모 씨 그리고 아내인 김건희 씨의 사생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가 내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을 발표하기 전에 이런 X파일 관련해서 질문이 또는 기자들로부터 질문 공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사를 쓴 것 중에 X파일 내용과 관련해서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것들, 그러니까 이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가 집요하게 윤석열의 장모인 최모 씨에 대해서 아주 공격을 많이 해왔고, 거기 내용 핵심은 최모 씨와 그 딸인 김건희 씨, 지금 윤석열의 아내죠. 이 김건희 씨가 각각 이 내연남을 사귀고 있고, 또 이 최모 씨가 김건희 씨를 검찰 고위직에 접근 의도적으로 시켰다, 뭐 이렇게 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판결문에 이미 그게 사실과 다르고 명예훼손 부분으로 드러난 부분들, 또 무고 혐의로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기사를 중앙일보가 싣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는 X파일 문제 관련해서 이제 질문은 나올 것을 대비해서 윤석열 측에서 지금 대비하고 있다 하는 내용과 함께 윤석열의 처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사실이다 하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법원의 판결문인데, 2009년부터 12년째 윤석열 처가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정모씨 관련 사건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처가와 관련해서 이 정모씨가 계속해서 장모인 최모씨에게 계속 이 소송을 제기하고 악의적인 사실을 유포하고 이렇게 해서 몇 차례의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은 X파일 논란의 진원지인 정씨 주장이 대부분 그대로 들어있고 이게 허위라는 겁니다. 그렇게 X파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정씨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이고, 이건 법원 판결에 의해서 허위라는 것이 지금 판명이 됐다, 선고 판결문에 나와 있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정씨는 윤석열의 아내와 장모가 자신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수십억 원의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또 자신이 고소한 사건은 검사 시절 윤석열 전 총장이 사건에 개입해서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의 판결을 통해서 사실과 다르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걸 보면 2004년부터니까 지금 뭐 한 15, 6년 6, 7년 좀 됩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특정인과 이 송사를 벌여왔다. 아주 원한이 맺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건 틀림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거기서 주장해왔던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다 하는 것이 지금 판결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정씨는 특히 윤석열의 아내와 장모가 각각 내연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하는 식의 주장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서 유포했다고 합니다. 자, 2012년 법원은 이러한 정씨 주장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2012년 정씨 사건, 즉 무고와 명예훼손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법원은 정씨가 최씨, 윤석열의 장모죠, 최씨를 무고한 혐의, 그리고 최씨와 이 최씨의 딸인 윤석열의 처죠 김건희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혐의 등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정씨가 유포한 허위 사실 16건도 함께 첨부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은 지금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이런 내용들이다, 이게 대부분 X파일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최씨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서 진정한 약정서를 위조하고 정씨를 포함해서 2년간 징역을 살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혀졌고, 또 장모 최씨는 딸 김건희를 검찰 고위층에 접근시키고 돈으로 매수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또 장모 최씨가 딸 김건희를 검찰 고위직과 아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도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또 이 장모 최씨가 전현직 판사들을 동원해서 실체적 진실을 듣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등 일련의 정씨 주장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대법원도 이 같은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주진우 전 시사 N 기자는 2019년 6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윤 전 총장 처가 관련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자료도 받고 취재도 해봤는데 신빙성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인 정 씨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았다. 함부로 얘기하면 자동으로 명예훼손에 걸릴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듣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저도 SNS를 통해서 이게 몇 가지 이 윤석열 처와 또 장모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명을 적어가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명하지 않거나 반박하지 않는 거짓말은 사실이 돼버립니다. 반박하지 않는 거짓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짓말이거나 뭐 이거 돌아다니는데 이게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사실처럼 인식이 돼버리는 게 이제 이게 속성이니까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당초에 이런 X파일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뭐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도 윤석열이 정권을 뭐 당선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런 X파일이 있는데 이걸 알리면은 명예훼손이고 그런데 이걸 방어하기 힘들 것 같아 하는 이야기를 매체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너무 수상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얼마 있다가 이 CBS 라디오를 통해서 다시 이 검찰에서 수사를 한 내용이라고 인용하면서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도 관련돼 있다. 뭐 IP를 서로 공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유한 증거가 있다. 또 그래놓고 이미 그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났고 또 주가 조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즉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점은 이 IP를 공유했다고 하는 도이치모터스의 핵심 인사 A씨가 또 다른 B씨하고 IP 주소를 서로 공유하면서 주식을 사고 팔았다. 그런데 장모 최모 씨와는 관계 아니지만 B씨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주식을 사고 팔았으니까 자, 사람은 다르지만 동일한 주가 조작이라는 범죄에 보면 이게 2012년도까지 이어진다. 그 2012년도까지 이어지면 마지막에 일어난 시점을 해서 공소시효를 계산해 보니까 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주가 조작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그러면 2022년까지다. 2022년은 내년이니까 지금도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하면서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CBS가. 그러니까 이제 이 최모씨, 장모의 변호사 송경식 변호사는 이게 검언유착이다. 주가 조작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B씨라는 사람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런 뭐 계산하는 방식도 틀리고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여론 조작 또는 몰이를 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 거와 포함해서 제일 민감한 건 사실은 사생활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사이에 나이 차이도 있고 뭐 재산이 많다. 그러면 장모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뭐 그래서 내연남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함으로 해서 한쪽에 대한 공격. 이거는 가만히 놔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박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처럼 돼버리니까 계속 있으면 진실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에 대해서도 중앙일보가 이렇게 기사를 쓴 걸 보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방침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일정 부분은 금기시 해온 게 우리 공동체의 어느 정도의 룰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뭐 사생활에서 누구 만났다 하는 것도 그게 검증이라는 차원에서 특히나 윤석열 전 총장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면 그게 무슨 이 윤석열을 검증하는 거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해서 퍼뜨리고 이용하고 또 공격하는 세력들 이게 지난번에 생태탕과 페라가모라는 프레임으로 잘 엮여서 한편의 드라마 같았는데 그때도 오세훈 후보는 거의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너무나 말이 맞지 않았어. 처음에 생태탕 그 주인 이야기로는 이게 십몇 년 전이고 해서 오세훈 시장을 전혀 모른다고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주진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는 또 상세하게 아는 것처럼 아주 십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한 걸 보고 일반 국민들이 그걸 별로 신빙성을 갖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페르가모를 신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걸 보고 결정적으로 이건 누가 지어낸 이야기구나 또는 조작한 이야기구나 하는 판단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류의 마타도어 또는 흑색성전들은 거의 대부분 지어낸 이야기가 많고 그건 또 주로 아주 뒤에 쏙 밑에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사생활 이야기고 뭐 남자 이야기고
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사실과 다르다 하고 이 문제를 제기했던 정 씨가 처벌을 받았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이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관심도 뭐 그렇게 크게 둘 필요도 없는 거지만 일국의 대통령의 자질로서는 개인 능력과 역량과 또 비전과 그의 가치관과 이념적인 정체성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밑바닥을 파는 것처럼 이렇게 파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 하는 점에서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또 비판력을 갖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SNS 단톡방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이어서 지금 이런 기사를 보고 참고를 해서 그게 일방적으로 선전되거나 선동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많다. 앞으로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고 또 나올 여러 후보들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 버텨낼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대표적인 경우가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닙니까? 세월호 7시간, 8시간 동안에 뭐 했다. 그게 전부 다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런 정서가 깔려있으니까 나머지에 뭐 최순실 씨가 누구 만나고 뭘 지원해줬다 하는 거에 푹 가버리는 겁니다.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부정적인 정서. 마찬가지로 지금 대선 후보에 대한 이런 엑스파일이라는 아주 엄습한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비방행위들.